자, 평면 공구, 평면좌표와 직선의 방정식 1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개념 배운 적 있어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밑변에 평행한 선을 이렇게 긋는 거야. 이때 우리 뭐 배웠어요? 얘 대 얘는 작은 거 대 큰 거는 작은 거 대 큰 거다. 이런 비례식이 성립한다라는 개념 배운 적 있다 없다? 있다예요. 맞습니까? 자, 그럼 요 녀석과 관련된 개념 어떤 거 배웠냐? 요 녀석 외에도 이런 개념도 배웠습니다. 다시 평행선을 이와 같이 그렸을 때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이런 거 배운 기억 나십니까? 네. 그리고 세 번째 그림입니다. 다시 평행선을 그었을 때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이런 거 배운 기억 나십니까?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면 안 돼? 요런 비가 성립한다라는 거 중학교 가정에 나와 있어. 중2 가정인가? 1과정인가? 중2 아니면 중1 가정에 나와 있는 개념이에요. 아, 좀 있으면 배우게 2학년 2학기 다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좀 있으면 배우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예, 기말고사 범위에 들어가 있을 확률 높아. 학교에서 요거 배우면 아, 선생님이 저 소리 한 거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다시 선생님이 여기에 삼각형을 이렇게 그렸는데 뭘 할 거냐면 여기에 이렇게 연장선을 그린 후에 얘와 평행한 선을 요 위에 이렇게 그려서 작은 삼각형, 큰 삼각형 만들 겁니다. 이때는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라는 요런 비례식이 성립합니다. 자, 다시요. 삼각형이 있었는데 이렇게 연장선 그린 후에 요 녀석과 평행한 선을 딱 그렸어. 이때는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뭐 요런 비가 성립한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5개의 그림이 삼각형에서 평행선과 관련된 비례식 개념이다라고 해서 중학교 때 배우는 개념이야. 자, 여기까지 정리됐죠? 그러면 우리 이제 이 개념의 연장선상에 있는 고등수학 개념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아래에 보면은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와 있어요? A라는 점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래. B라는 점이요 2,8이래요. 그런데 이 두 점을 연결한 3분 AB가 Y축에 의해 M 대 N으로 내분된다. 자, 이때 M과 N은 뭐가 될까? 단 M과 N은 서로소인 자연수이다 라고 이와 같이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요 지금부터 시간을 좀 줄 텐데 연습장에 풀어보도록 할게요. 보기에 풀지 않고. 자, 여기요. 옆으로 가다가세요. 자, 지금부터 저 문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자, 생각할 시간은 선생님이 1분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 지난 시간에 수업을 안 와서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는 학생을 위해서 약간 상황을 말씀드리자면요. X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Y축이 있습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라는 A라는 점이 있대요. 그리고 여기에 2,8이라는 B라는 점이 있대요. 그래서 3분 A와 B를 이렇게 그었더니 요 Y축에 의해서 요 녀석이 이렇게 나눠지더래. 몇 대 몇의 B로? M 대 N의 B로. 이때 M과 N은 서로소인 자연수인데 뭐가 될까? 요걸 푸는 문제예요.
볼까요? 자, 이 문제를 보통 내면 학생들이 보통 이런 패턴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요. 그래? 그러면 나는 요 점의 좌표를 알면 되겠다.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하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몇 대 몇인지 구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합니까? A라는 점과 B라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Y절편을 구해서 요 점의 좌표를 구한 후에 다시 두 점 사이에 거리 공식 두 번 사용해가지고 M과 N의 값을 구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우린 이렇게 안 풀 겁니다. 왜냐면요. 그렇게 풀면 이 문제는 그냥 10초, 20초만 해도 답을 낼 수 있어. 근데 저런 식으로 풀어버리게 되면 1분, 2분이 걸려요. 되겠습니까? 시간에서 되게 불리해.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 위에 있는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위에 있는 개념에 보면 얘 대 얘는 이런 그림 보이십니까? 예, 요 그림을 만들 거예요. 보세요. Y축이 여기 이렇게 평행하게 있으면서 M 대 N이지? 그러면 나는 뭔 짓을 할 거냐면요. 요 Y축에 이렇게 평행한 선을 가진 직각 삼각형을 만들 거예요. 요 Y축에 평행한 선이 되고 요건 물론 X축에도 평행하게 되겠지? 직각 삼각형이니까. 어쨌든 요 녀석을 가지고 X축, Y축에 평행한 직각 삼각형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요 길이의 지금 A라는 점의 좌표는 -5, -1이었고 B라는 점의 좌표는 2,8이었죠. 그럼 한번 볼까요? 얘하고 얘는 몇 대 몇이야? 길이의 B가. 얘 길이의 B 몇이에요? 5대 2야 라고 쓸 수 있어 없어? 있지. 왜? X좌표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5대 2의 길이의 B야. 그러면 이 비례식에 의해서 얘하고 얘는 평행선이니까 5대 2면 얘도 몇 대 몇이겠다? 5대 2다 라고 답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래서 아주 손쉽게 M은 5고 N은 2야 라는 요런 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요런 패턴의 문제는 위에 있는 중학교 개념으로 푸는 겁니다. 자, 엄청 쉽죠? 그래서 중학교 개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을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자. 자, 예, 여기 있죠? 슉. 감사합니다. 자, 예, 여기까지 필기 되셨죠? 그러면 개념 정리하고 이 페이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너희들이 딱 봤는데 야,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X축에 의해서 M 대 N으로 내분되고 있어. X축에 의해서 M 대 N으로 내분되고 있어.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 우선 뭐부터 만들어야 돼? 항상 무슨 삼각형? 직각 삼각형부터 그려놓습니다. X축에 그리고 Y축에 평행한 직각 삼각형을 그려요.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눈에 딱 보이지? 평행선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평행선이 눈에 쏙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 경우에는 뭐가? 이 Y값의 B가 M과 N을 구할 수 있는 힌트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을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X축과 만나 라는 말이 나오면 X축과 만나 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 항상 뭘 그려놓고 푼다? 직각 삼각형 N 평행비 라고 정리해 놓도록 합시다. 직각 삼각형을 그린 후 평행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다시 아래 있는 문제처럼 두 점이 y축에 의해서 m 대 n으로 내분대라는 문제 나왔어요. 이때 m과 n의 길이 구해봐 라고 나오면 역시 뭐부터 만든다? 직각 삼각형부터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면서 생각해요. 오! 얘하고 얘 평행선이네. 그러면 우리 비례식 쓸 수 있죠? 바로 m 대 n이야 라고 마무리 지으실 수 있을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이와 같이 직각 삼각형과 평행비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 12페이지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자, 우리가 12페이지를 하기 전에 12페이지를 하기 전에요. 우리 조금 예전에 배웠던 내분점, 외분점 공식 좀 훈련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 되겠습니까? 내분점, 외분점 공식 8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8페이지 한번 펴보도록 하자. A라는 점이 x1, y1이에요. B라는 점이 x2, y2예요. 자, 그런데 3분 A와 B를 M 대 N으로 내분. 자, 지난 시간에 수업 안 들은 학생들은 요 공식 되게 중요해. 지난 시간에 우리 뭐 배웠어? 이러면 딱 한마디로 내분점, 외분점 요거 배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개념이니까 공식 외우는 방법 잘 설명드리셔야 돼요. 봐요.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라는 건 A에서 시작해서 B로 끝나는 거지. 맞아? 요 출발점이 누군지 봐야 돼. 아, A에서 B로 가니까 요 점에서 요 점으로 M 대 N이구나. 자, 공식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얘부터 써주는 거야. A에서 출발하니까 X1에서 어디 방향으로? X2 방향으로. 얘를 1번 쓰고 얘를 2번째 쓰고 M 대 N으로 내분이죠. M을 요게 곱해줘야 돼요. M 대 N으로 내분 하면 항상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모에도 똑같이 M 플러스 N 내분 요렇게 적어줘야 돼. 이게 바로 두 점을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이에요. A와 B를 M 대 N으로 내분한 이 점의 X좌표가 되는 거야. 되겠나? 예. 좀 힘들지? 선생님 강의 들으면 되게 쉬워. 연습 많이 시키니까. 자, Y좌표 구합니다. 마찬가지로 Y1에서 Y2 방향으로 M 대 N으로 내분 요렇게 공식을 적을 수 있어요. 자, 이제는요 내분 말고 외분 공식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데 외분은 마이너스가 오는 거지? x1에서 x2 방향으로 M 대 N으로 외분 공식을 이렇게 외웁니다. y1에서 y2 방향으로 M 대 N으로 외분 이렇게 공식을 외워서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해요. 선생님 말하건대 이 공식이 제일 중요했어요. 지난 시간에는. 자, 됐지? 그럼 이제 이 개념을 이용해서요. 뭘 할 거다? 무게중심을 구해볼 겁니다. 자, 지워도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몇 페이지? 12페이지. 선생님 교재 다 준비됐나요? 구멍 뚫어졌나요? 예, 한 분씩 나눠주세요. 소민이가 안 왔네. 한 분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페이지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게중심이 뭡니까?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란?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예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란? 우리 무게중심 배운 적 있어? 없어? 예, 이제 나올 거예요.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범위예요. 무게중심은요, 세 중선의 교점이에요.
중선이 뭔데? 꼭지점에서 마주보는데 반을 나눠요. 예,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면 보세요. A, B, C가 있을 때 요 BC에 중점을 하나 잡는 거야. 되겠나? 그래서 요 꼭지점에서 요 중점까지 이렇게 선을 연결했죠? 우리는 요 선을 뭐라고 부릅니까? 중선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요쪽에도 요렇게 절반 반땡반땡해서 절반 나오겠지? 요거 요렇게 연결하면 뭐야? 얘도 중선 되겠지? 맞아요. 이 세 중선은 한 점에서 항상 만나요. 우리는 요 점을 뭐라고 부른다? 무게중심 G라고 부릅니다. 다시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라고? 시작! 세 중선의 교점 한 번 더. 세 중선의 교점 한 번 더. 세 중선의 교점이에요. 자, 선생님은 한 가지만 좀 얘기하고 할게요. 지금 여기에 중3들,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있죠? 혹시 3학년 1학기 과정 다 됐어요? 네, 다 배웠지? 안 해도 되지, 너 둘 다? 3학년 1학기 문제 없죠? 왜 고등수학 했잖아. 오케이, 상관없어. 지금 이 부분을 헤매고 이렇게 2학년 2학기는 다 못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 돼. 자, 그런데 중학교 땐 배우지 않았던 요 무게중심의 점의 좌표구하는 공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합니다. 3분의 자, 요게 이제 점이 x1, y1, x2, y2, x3, y3 이렇게 세 점이 주어져 있지? 이때 무게중심은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예요. 어때요, 공식? 엄청 쉽지? 예. 암기하기 가장 쉬운 공식 중에 하나예요. 평균이지, 평균. 세점에. 자, 우리가 무게중심의 좌표 G 해서 요 공식요. 세 번만 읽으며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시작! 무게중심의 좌표 G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3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y3. 한 번 더. 무게중심의 좌표 G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3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y3. 한 번 더. 무게중심의 좌표 G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3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y3.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공식이 어떤 식으로 유도가 되는지 공식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 ABC가 있어요. 우선 무게중심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게중심의 성질을 하나 알아야 되는데 중학교 과정입니다. 자, 삼각형 ABC가 있어요. 이렇게 중점 잡아서 선 연결하고요. 여기에 중점 다시 M1, M2 잡아서 선 연결하면 무게중심 G가 생기는데 이 G는 항상 중선을 몇 대 몇으로 내분합니까? 2대 1로 내분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무게중심의 가장 중요한 성질입니다. 얘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한다. 중선을 시작. 2대 1. 한 번 더. 2대 1. 됐죠? 바로 요거 이용해서 문제 풀 거예요. 우선은 B하고 C에 중점을 하나 잡아야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중점을 M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두 점의 중점인데 우리 중점의 좌표 구하는 공식 알아요? 몰라요? 알지? 두 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해요? 중심의 좌표는 중점의 좌표는 몇 분의? 2분의 x2 플러스 x3예요. 평균이에요. 다시 시작. 2분의 y2 플러스 y3. 그렇구나. m이라고 놓으면 m의 좌표는 2분의 x2 플러스 x3, 2분의 y2 플러스 y3가 나오는구나 라고 여기 이렇게 채워넣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m을 이용해서 중선을 그을 거예요. 중선을 이렇게 슉 그을 겁니다. 자, 되셨습니까? 그런데 내가 구하고 싶은 무게중심 G는 이 중선을 몇 대 몇으로 내분해요?
2대 1로 내분하죠. A에서 M 방향으로 2대 1로 내분. 맞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내분점 공식을 쓸 거예요. 그렇구나. A에서니까 좋았어. X1에서 바로 요 점에서 어떤 점 방향으로? 요 점 방향으로. 즉 2분의 x2 플러스 x3 방향으로 2대 1로 내분이니까 2대 1로 내분 이렇게 내분점 공식 쓸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y좌표 구합니다. y1에서 2분의 y2 플러스 y3라는 점 방향으로 2대 1로 내분 이렇게 점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얘 약분되죠. 얘 약분되죠. 맞아요? 그래서 결국 맨 아래쪽에 그러므로 결국 무게중심 구했더니 앞에 있는 요 녀석은 예쁘게 정리하면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라고 쓸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리고 뒤에 있는 식도 정리하면 3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y3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우리는 무게중심의 좌표 공식을 배웠습니다. 자, 이제 개념집 뒷부분 하나, 네. 자, 개념집 뒷부분을 끼워 넣으시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요 이제 13페이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페이지에서는요 중학교 때 배우는 무게중심 관련 이론들을 조금 정리할 거고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무게중심 이론들을 다시 거기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청 힘들지? 됐어? 네. 되셨으니까 자, 그럼 정리합니다.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정의는 뭐라고 가르쳤어요? 삼각형의 그렇죠. 삼각형의 세 중선의 교점이다. 자, 그리고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길이를 각 꼭지점으로부터 2대 1로 내분한다. 그리고 세 중선에 의하여 삼각형의 넓이는 6등분 된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개념 밑에 보면 1, 2, 3, 4 이래가지고 되게 복잡한 식이 있을 거야. 그치? 거기에 조그맣게 1, 2, 3, 4 보이지? 그거 그냥 X 쳐가지고 전부 지워버리세요. 1, 2, 3, 4. 네, 그 부분만 지워요. 넓게 막 다 옆에 여배까지 X 치지 말고 거기만 X 치세요. 자, 그거 보지도 않고 학습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도움이 되게끔 거기에 나와 있는 1, 2, 3, 4를요 그림으로 표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 하고 싶어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삼각형이 있어요. 여기 중심을 잡아서 이렇게 중선을 그렸을 때 무게중심은 항상 이 길이를 몇 대 몇으로 꼭지점으로부터 2대 1로 내분한다라는 얘기가 1번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자, 이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이 녀석을 전부 이렇게 중선을 잡을 거야. 이런 식으로 전부 중선을 잡아서요. 중선을 다 연결해서 그릴 때 조심할 거. 요거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게 그려야 돼. 막 그렸는데 선생님 무게중심 어디에요? 이러면 선생님 슬퍼지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무게중심은 항상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럼 하나 얘기해 볼까 얘들아? 너희 이런 거 알지? 삼각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중점을 잡아서 연결하면 이 넓이와 이 넓이는 같다 다르다? 같다. 무조건 같다. 그러므로 와우. 요 넓이하고 요 넓이하고 같겠네. 그죠? 맞나요? 그런데 봐요. 저게 이제 삼각형이 있어. G야. 그런데 여기가 2대 1이야. 그럼 여기가 2S면 여기 뭐가 돼? S가 되겠지. 밑변의 길이가 2대 1이면 넓이도 2대 1이니까 오 2S니까 여기 S가 되겠네. 와우 얘하고 얘하고 밑변 같으니까 S가 되겠네. 얘가 S면 여기 2S가 와야 되는데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SS가 되겠네. 라는 요런 그림이에요. 즉 세중선에 의해서 삼각형의 넓이는 몇 등분 된다? 6등분 된다 라는 개념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제 나머지는 2번으로부터 파생되는 찌끄레기 개념이에요. 자, 무게중심 G가 있을 때 세 꼭지점에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요 세 삼각형의 넓이는 같다 다르다? 같다. 모두 같다 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요번에 네 번째 그림은 요런 그림이에요. 자, 삼각형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요 녀석의 중심을 잡아서 이렇게 무게중심을 잡고 이렇게 연결한 거야. 이때는요, 요 넓이가 2S면 얘는 S. 얘가 2S면 얘도 S. 요렇게 그림을 그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얘기를 막 알파벳으로 해봤자 읽지도 않기 때문에 요렇게 정리하고 갈 거예요. 자, 중학교 거 다 해놓고 고등수학으로 가자.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 얘기는 전부 중학교 수학의 무게중심 이론이에요. 됐나? 그런데 하나 더 나와요.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거. 16페이지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중학교 개념이야. 16페이지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무게중심의 활용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요. 평행사변형이 나와 있어요. 평행사변형의 정의가 뭐야? 평행사변형이란? 밑변과 아랫변 두 대변의 두 쌍 대변의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이지. 자,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나왔는데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뭔 짓을 할 거냐면요. 그냥 여기다 한번 차근차근 단계 그려줄까? 자,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하나 있었다.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에 대각선을 이렇게 하나 그릴 거고요. 또 대각선을 이렇게 하나 그릴 거예요. 그런데 평행사변형은 특징상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대각선을 몇 등분한다? 2등분한다 라고 해서 와, 이거 삼각형이라면 요만큼만 떼서 보면 얘가 뭐가 돼? 중선이지. 요게 삼각형이라면 얘가 중선이지. 요게 삼각형이라면 얘가 중선의 역할을 하고 있지. 요게 삼각형이라면 얘가 중선의 역할을 하고 있지. 와, 요 대각선들이 전부 중선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근데 여기서 뭔 짓을 하냐면요. 요 밑변에 자, 중점을 잡아서 슉 연결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도 중점을 잡아서 연결했으니까 바로 빨간색으로 그릴까? 여기에 삼각형이 하나 생겨. 근데 이 빨간 삼각형의 요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무게중심 G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 네. 그리고 위쪽에서도 뭔 짓을 할 거냐면 선생님이 여기에 요렇게
중점을 잡아서 슉 연결할 거예요. 그러면 얘도 뭐가 돼? 무게중심이 되겠지? 어떤 삼각형의 요 위쪽에 보이는 요 하얀색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정리합니다. 1번 정피는 삼각